나이가 들면 가장 평범한 순간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략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무도 잘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들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일, 갑작스러운 탈진, 혹은 몸의 변화로 인해 답답함을 느끼는 일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현실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일이며 방심한 사이에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이 모든 도전마다 실질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심할머니를 소개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늘 바쁘게 지냈던 활기찬 67세 여성입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즐기고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을 좋아하셨죠. 하지만 최근 심할머니는 나이가 들면서 예상치 못한 현실들을 마주하고 계십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예전엔 쉬웠던 간단한 일들도 이제는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 결과 좌절감을 느끼거나 때로는 고립감까지 느끼게 되셨습니다. 심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며 노화에는 사용 설명서가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몸, 인간관계, 심지어 마음가짐의 변화까지. 이 모든 조정 과정은 벅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심할머니의 여정을 따라가며 많은 시니어분이 나이가 들며 마주하는 12가지 현실과 각각을 다루는 실천 가능한 조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변화를 우아하게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구독하시고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장 이름과 중요한 세부 사항을 잊어버림. 심할머니는 최근 곤란한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웃을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여러 번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망하셨죠? 하지만 이런 경험은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흔히 발생합니다. 이름이나 중요한 세부 사항이 기억나지 않으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노화의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행히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팁 하나는 만난 사람의 이름이나 핵심 정보를 적어두는 것입니다. 이웃의 이름이든 그 사람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든 기록해두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휴대폰에 알림을 설정해두면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메모를 빠르게 확인하여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이런 순간에 따르는 스트레스와 답답함을 줄이는 것입니다. 완벽해지려는 게 아니라 미리 대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잊었더라도 정중하게 다시 이름을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 대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겪어보셨나요? 댓글로 이런 기억 공백을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기억을 돕는 개인 노하우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2장 갑작스러운 탈진 다루기. 최근 심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점심을 만드는 일이나 집안을 걷는 같은 사소한 일만으로도 훨씬 더 빨리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던 일이 이제는 큰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좌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이 이런 갑작스러운 피로를 경험합니다. 노화의 일반적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리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속도 조절을 해보세요. 하루 일을 한 번에 몰아서 하지 말고 적절히 나눠서 하세요. 휴식을 아끼지 마세요. 몇 분만 쉬어도 에너지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탈수는 피로를 악화시킵니다. 작고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세요. 과식을 하면 곧바로 피로가 올 수 있습니다. 과일, 채소, 저지방 단백질, 통곡물처럼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중심으로 드세요.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낮잠이 필요하거나 그냥 잠시 앉아서 쉬고 싶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몸이 휴식을 원한다는 신호이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방법을 나눠주세요. 제3장 활동량은 비슷한데 체중이 느는 경우 걷기, 정원 가꾸기, 가끔 헬스장과 같이 시할머니는 늘 활동적으로 지내셨지만 최근 활동량이 비슷한데도 체중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을 느끼셨습니다. 좌절스러울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큰 생활 변화가 없어도 나이가 들수록 대사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특히 복부 중심으로 체중이 늘기 쉽습니다.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 운동에 집중하세요. 같은 활동량이라도 필요 열량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식사 조절이 중요합니다. 영양 밀도 높은 과일, 채소, 저지방 단백질, 통곡물을 중심으로 가공식품과 당분은 줄입니다. 매일 2030분 빠르게 걷기만으로도 근육량 유지와 대사 활성에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휴식 시에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근육량 보존에 이롭습니다. 완벽함이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내 몸에 맞는 현실적인 조정이 핵심입니다. 제4장 병원 방문이 잦아짐. 시할머니는 요즘 병원을 예전보다 자주 찾고 계십니다. 정기 검진, 체열, 소소한 컨디션 관리 등으로 한 달에 여러 번 병원 일정을 잡게 되는 느낌이죠.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익숙한 상황입니다. 관리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사실 자주 병원을 찾는 것은 건강에 적극적이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등 정기 검진은 문제를 더 커지기 전에 조기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건강관리 일정을 휴대폰 달력에 만들어 모든 예약을 기록하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기록하는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창피한 것이 아니니 이 영상을 올리고 있는 저에게라도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증상 기록, 복용약, 의사에게 물을 질문들을 만들어가면 진료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때로는 많아 보이지만 이 방문들이 큰 문제를 예방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제5장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시할머니는 독서를 좋아하셨지만 최근에는 오래 집중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몇 분만 지나도 산만해지고 예전만큼 매끄럽게 읽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과 주의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퍼즐, 낱말, 십자말, 두뇌 게임 등 인지. 자극 활동을 일상에 넣기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만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셨죠? 집에 있는 화투를 이용해서 같은 그림이라도 맞춰보세요. 독서는 짧은 구간으로 나눠 읽어보세요. 새로운 것 배우길 배워보세요. 예를 들어 취미, 악기, 외국어 등 새로운 학습은 신경 연결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수면, 운동, 영양이 모두 인지 기능 유지에 기여합니다. 여러분은 뇌를 어떻게 활발히 유지하고 계신가요? 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제6장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시간이 흐르면서 시할머니는 가까운 친구들이 이사하거나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겪었습니다. 예전처럼 커피를 마시고 산책하던 시간이 그리워졌고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시니어에게 아주 흔한 감정입니다.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시니어 모임이나 관심사 기반의 사회활동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북클럽, 원예, 요리 등에 참여해보세요. 요즘은 주민센터에 가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외출이 어렵다면 온라인 커뮤니티, SNS 그룹에서 취미나 경험을 나눠보세요. 큰 규모의 모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상호작용이 정서 건강에 큰 힘이 됩니다. 제7장 움직임이 버겁고 일상 동작이 어려워짐. 예전에는 쉬웠던 집 근처 한 바퀴 걷기, 허리 굽혀 신발끈 매기 같은 동작이 뜻밖의 어렵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면 가동성과 유연성이 저하되어 일상 동작이 힘겨워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으로 매일 몇 분의 부드러운 스트레칭으로
관절, 근육 유연성 유지해 보세요. 걷기, 요가 등의 활동으로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체, 코어 근력 운동으로 균형, 자세를 지지해 보세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편안한 움직임이 회복됩니다. 제8장 수면의 질 저하. 심할머니는 잠들기도 밤새 잠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한밤중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들어 다음날 피곤합니다.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신체적 불편 등으로 숙면이 어려워지는 일은 흔합니다. 도움이 되는 습관으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고 일어나기, 오후 이후 카페인 제한, 잠들기 전 심호흡,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이완시키기, 시원, 어둡고 조용한 수면 환경 만들기, 지속되면 의사 상담으로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 점검하기. 여러분의 취침 루틴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제9장 시력 및 청력 저하. 예전처럼 글씨가 또렷하지 않거나 시끄러운 장소에서는 대화를 따라가기 어려워 소외감이 들 수 있습니다. 시력, 청력 변화는 흔하지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안과, 청력 검사로 초기의 문제 파악. 도수 업데이트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보청기, 보조기기는 대화와 활동 참여를 돕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사용을 주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삶과의 연결을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조기 대응이 삶의 질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제10장 더위나 추위에 민감해짐. 예전엔 편안하던 온도가 지나치게 덥거나 춥게 느껴집니다. 더위는 흔한 변화이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겹쳐 입기로 온도 변화에 즉각 대응. 여름엔 통기성, 겨울엔 울 소재의 옷을 입어보세요. 집에서는 난방, 에어컨, 선풍기, 전기 담요, 추가 담요 등을 통해 온도를 조절해보세요. 냉, 온 찜질도 도움됩니다. 작은 온도 조절이 사계절 내내 편안함을 지켜줍니다. 제11장 짜증, 예민함 증가. 작은 불편에도 예민하고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긴 추석 연휴 많이 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드셨을 것입니다. 호르몬 변화, 뇌화학, 생활 스트레스가 감정을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깊은 호흡법을 추천드려요. 천천히 들숨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부드럽게 날숨을 쉬어보세요. 하루를 시작 또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고마운 일 2가지 또는 3가지를 기록해보세요. 이런 작은 연습이 평정심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의 분노 조절 팁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12장 독립성 상실감 그리고 도움 요청의 어려움. 심할머니는 스스로 해내는 것을 좋아하셨지만 최근 장복이나 집안일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힘든 마음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도움을 받는 일은 독립성 상실이 아니라 독립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전문가에게 업무를 적절히 위임하세요. 도움을 받으면 에너지와 시간을 아껴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는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도움 요청에 어떻게 적응하고 계신가요?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노화는 불편한 놀라움을 데려오기도 하지만 이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필요할 때 주저없이 도움을 요청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내용이 필요하신 분과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저와 같은 시니어분들의 이야기나 삶의 노하우를 알려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